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국내 2위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사실은 계속 문제는 있었습니다. 계속 문제는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은 가만히 두면 지금 자본이 잠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대주주를 MBK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MBK는 자산 운용사죠. 사모펀드 운용사죠. 실제로 MBK가 투자한 건 아니고 보통 이제 투자는 블라인드 펀드를 모집해서 연기금, 외국인, 금융기관 이런 데들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는 잘 되면 수익의 20%를 이제 성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되면 사실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MBK가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저는 규모는 작지만 사모 M&A 펀드를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아는데 하여튼 잘 되면 운영사인 MBK가 돈 버는 거고요. 잘 못 되면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LP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K를 GP라 그러죠. 제너럴 파트너. 그러니까 제너럴 파트너가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 LP는 투자하고 수익을 이제 얻는 거 외에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MBK가 잘 운영을 못해도 이걸 이렇게 간섭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24년 2월 기준 부채 비율이 3,215%라서 굉장히 이미 심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를 잘 분석해 보니까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일단 재무제표상 3,215%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는 좀 다른 게 제가 이제 기타 유동 리스 부채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리스 부채가 그냥 돈을 빌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에 점포를 이제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제 점포를 판 게 완전히 정리한 게 아니라 세일 앤 리스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은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그걸 다시 이제 임대해서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폐점한 점포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점포를 부동산은 팔고 다시 이제 리스해서 그러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임대료로 처리하지 않고 금융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 부채로 보고 금융 비용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실제로 이거 빼더라도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4년 2월 기준으로는 1000% 이상 넘는데 이제 3,215%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 임대료 안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부채랑 똑같지만 이게 무조건 상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만기 되면은 이제 계약 해지되면은 부채도 없어지고 이제 금융 비용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MBK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거 이제 2015년에 인수해서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거 유상증자를 해야 되나 기업 회생 절차를 들어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지만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였고 또 이제 저도 사모펀드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잘 아는데요. 이게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사실은 MBK가 이제 홈플러스를
7.2조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 인수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주식 기준으로 이제 5조 8천억에 인수를 했고, 2020년에 이제 한 부동산을 팔아서 한 2조 정도를 이제 유상 감자에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한 3조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MBK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증자를 해서 돈을 더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를 살려서 비싸게 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조나 2조를 증자하더라도 그 투자한 만큼 회수하기가 이제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뭐 한 2020년 정도만 하더라도 구조조정해서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특히 이제 그때부터 쿠팡이 이제 날아가죠. 그러면서 유통시장이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MBK도 이제 실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MBK가 뭐 경영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뭐 살 때 일단 좀 비싸게 샀고요. 그 다음에 왜 비싸게 샀냐 하면은 그 이제 사모펀드의 고민은 뭐냐 하면 뭐 좋은 매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매물이 뭐 항상 있으면 언제든지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IMF 같은 상황이 와야지 이제 사모펀드는 좋은 상황인데, 이때는 뭐 IMF 위기 다 끝날 때였고요. 이렇게 싸고 좋은 물건이 그때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려아연 문제도 MBK가 확실하게 이제 인수를 못하는 게, 고려아연을 비싸게 살 경우에 그거를 이제 처분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겪어보고 있듯이. 그래서 사실은 MBK가 그 고려아연도 좀 애매한 그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한 거고요. 기업 회생 절차라는 거는 가만히 두면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하면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다 경매로 처분해서 싸게 이제 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채권자나 뭐 그런 채권자들한테 그 결국은 이제 자녀 재산을 분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주주는 그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게 있으면 가져가지만 실제로 이제 남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는 거의 제로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임직원들이 또 상당히 많죠. 뭐 수만 명인데 임직원들이 다 실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이제 막기 위해서 기업 회생 절차, 미국으로 얘기하면 챕터 11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기업 회생 절차의 골자가 뭐냐 하면, 현재 상황으로선, 현재 재무제표 상황으로서는 흑자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보통은 이제 채무 탕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상환도 리스케줄링을 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만기를 연장해 주든지 뭐 이제 이런 조치를 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출자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부채가 자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적게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MBK가 왜 그 기업 회생 절차를 들어갔냐 하면은, 사실은 이 부동산 점포 세일 앤 리스백 한 거를, 이거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인하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워크아웃으로는 임대료를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 인하도 가능하고, 그 채권단에도 이제 채무 탕감도 요구할 수 있고, 부채 상환 리스케줄링도 요구할 수 있고, 출자 전환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츠 금융이 그 여기 이제 최대 채권자가 된 배경은, 그동안은 이제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은행들은 이제
이렇게 부채가 많고 위험하니까 발을 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메리츠금융이 이제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메리츠금융은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느냐? 결국은 이제 그 고금리 대출이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보통은 한 뭐 5% 정도인데 여기는 1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제 선택한 겁니다. 위험이 크지만 하여튼 고금리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안전 장치로서 이제 부동산 담보권을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제 처분할 수 있게 그 설정을 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은 그 메리츠금융이 이 부동산들을 이제 처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은 메리츠금융도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법정관리라는 게 그거는 판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그 이제 중소 납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 납품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납품을 못 할 거고요. 안 할 거고요. 납품을 안 하면 뭐 마트 자체가 운영이 이제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가 중요한데, 사실은 뭐 영업 적자가 몇 년간 지속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형 마트라는 게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가 많으면 영업 적자가 나더라도 이제 캐시플로가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거의 이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40년 상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감가상각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매각밖에 없는데, 이제는 부동산 매각도 쉽지 않은 게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대개 이제 상업용지고요. 마트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한 1000평에서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1000평에서 3000평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게 뭐 오피스텔, 생숙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조금 쉽지 않고요. 하여튼 오피스텔 이런 걸나 상가 이런 걸 줘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요즘같이 이제 부동산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상가가 공급과잉이고 오피스텔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을 뭐 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처분은 그 지금 뭐 기업회생 절차, 다시 말해서 법정 관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판사가 동의를 해야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MBK가 유상증자를 해주지 않는 한은 이 홈플러스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정상화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한 거고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채권단, 여기서는 이제 그 임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홈플러스 부동산을 사가지고 다시 임대하는, 주로 이제 건설회사들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결국은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이제 신청한 게 결국은 그 채권단한테 채무탕감을 바라는 거고, 또 이제 그 세일 앤 리스백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빨리빨리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은 납품을 안 할 거고요. 납품을 안 한다면은 마트는 이제 운영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홈플러스가 생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